비례정당, 열린민주당 창당. 여기는 뭐 당연히 민주당과는 교감이 없다. 사실상 교감이 있어도 없는 것이야 되고요. 교감이 지금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도 교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례민주당 창당에 대해서는요. 저도 밤에 일 다 끝내놓고 새벽에 4시에서 5시 사이에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내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나. 내가 내린 결론, 자기 전에 내린 결론.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다면 해야 된다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모양새랄까 명분을 얼만큼 축적해 가느냐의 어떤 스케일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서 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으로 좀 변대를 했어요 지금. 아니, 생각이 바뀐 거야. 저도 비슷한데요. 저는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쯤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 반대했던 이유가 명분이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지난 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 정치적 명분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급조된 정당들이 그 정상적인 정당들이 하는 인물에 대한 스크린 기능, 그러니까 검증 그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정당들이 난립함으로써 우리 진보 진영, 민주당을 지지한 진보 진영 내에 분열이 생길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반대를 해왔었는데 1번이 어느 정도 1번의 명분, 첫 번째,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에 그 반하는 행위다라는 게 좀 희석되는 상황에서 2번, 3번이 개선되는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여기에 대해서 겉으로는 밖으로 그 명시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발표가 나기 전에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한 일주 전, 10일 전부터 방송에서 제가 이제 변화됐다. 잠깐만, 자기 숟가락 얻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요? 대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인가? 얼굴에 웃음기 하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나는 그게 다른 정치인 이야기하는 줄 알았거든. 자기 이야기였어. 바로 접니다. 아니 왜냐면 이 패배 그 우리가 의석 10석 정도 뺏기는 게 너무 그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그 초반에 제가 이번 선거에서 무조건 지역도 1번 비례도 1번 찍는다는 거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반대를 해왔거든요. 그때 제가 저희 채널 안에서도 돌을 많이 맞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저희가 사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그래서 태세 전환했습니다. 다시. 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저쪽이 반칙한다고 우리가 반칙할 수 없다. 이건데 사실은요. 명분이나 논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거제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명분이 있었어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소위 말하면 저것을 들고 나와서 그걸 선관위가 당을 허락해준 그 순간부터 그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무효가 된 거예요. 그렇죠. 취지가 이제 무색해진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자체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된 상황에서 내가 비례민주당은 명분 없다라고 반대했던 생각을 밤에 그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그 선거법 자체가 완전히 오염돼 버린 상태에서 우리만 깨끗하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생각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는 분명히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핵심의 초점이 된 이상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어떤 의미를 갖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비례민주당 하나가 생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이 제1당이 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이 민주당이 여당 또는 과반을 넘기는 쪽으로 여론을 모아가야 돼요. 자유한국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역구 내에서는 선택과 집중하는 표를 만들기 그 투트랙으로 가서 지역구건 비례정당이건 간에 최소한 자유한국당한테 1당 내주는 걸 막고 좀 더 욕심을 부리면 과반 이상 넘기고 조금 더 욕심 부리면 뭐 더 다른 방식으로 더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 비례정당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위성정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선거법의 개정 취지는 선거제의 개정 취지는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면 이번까지는 그 제도에 맞는 편법이든 뭐든 간에 일단 저는 비례민주당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목표랄까 과제가 뭐가 남았냐면은
어떤 당이 비례민주당의 성격을 띈 당이 될 것이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제 정파들 또는 시민단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어떻게 몰아줄 수 있겠느냐 이 차이가 저는 그게만 남았다고 저는 봐요. 참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실리를 챙기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원래 전쟁하고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고, 지고 나서 우리가 명분이 깨끗했다,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깨끗한 포지션만 갖고 간다, 뭐, 상대방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땐 그래요. 민주당이 뭘 하건, 요만한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서 결국은 비난은 멈추지 않을 거고, 뭐 언론이라든지 진보사회, 소위 말하는 진보사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주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리라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저 원래 전쟁사를 좋아해서 전쟁하고 비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18세기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프랑스군하고 영국군이 맞닥뜨린 거야. 근데 프랑스군이 영국군 장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우리는 신사적인 군대다, 먼저 공격하는 비겁한 짓을 하지 않겠다니까 프랑스군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더 신사적이다, 너네가 먼저 공격해라 하니까 영국군이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쟁은 명분이 실리를 앞지를 수는 없어요.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명분도 결국은 실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 결국 어느 쪽이 우리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의 숙제라면 저는 결국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명분만 찾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고 국회의장이 뺏기고 하면은 죽도밥도 아무것도 안 되고 정권 연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정의당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시민들로 하여금 어떤 시민적 연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게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으쌰으쌰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뭔가 약간 기회주의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그 민주 시민들한테 우리 당 찍어줘 비리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 이미 늦어버린 것 같아요. 이 시민의 마음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내가 선거가 망한 한이 있더라도 정의당을 안 찍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되고 그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어쨌건 진짜 중요한 게 특정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 비슷하게 되느냐가 아니고 개혁의 성공이냐 아니냐, 정권의 연장이냐 아니냐라고 보면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사과를 일단 드릴게요. 아니 그 사과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그 정치적으로 그게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그리고 저는 이번 총선 승리를 그 두 가지 조건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최대한 과반수에 근접하거나 과반수를 넘기는 것, 이게 1차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 진보 세력을 합쳐서 최소한 40석 내지 50석 정도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민주당이 190석, 그러니까 민주 진보 세력이 190석 내지 200석 정도를 가져서 안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입법부를 갖는 게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많이 그 개인 방송에서 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방송을 앞부분에 한 1시간 정도 하고 났더니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국민주권연대라는 그 기구가 가칭입니다. 거기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국민주권연대 안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창당은 하지만 그 창당하는 틀 내에 지금 민주진보를 지향하는 제 세력들을 다 모으겠다. 선거연합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선거연합체 안에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자기 지향성에 맞는 정당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틀 안에 지금 정봉주 의원이 주창한 그런 그 열린 민주당, 이 부분도 저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정봉주 의원 그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정봉주 의원도 다른 정파들과 충분히 그 협의하고 연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거든요. 지금 선거 전에 급해서 각자 이렇게 비례정당을 지향하는 정당들이 창당되는데 저는 여기서 난립하거나 내부 총질이 없이 이런 세력들도 하나로 뭉치는데 저는 그 뭉치기 위한 가장 좋은 틀이 지금 국민주권연대라는 틀, 그 우리 제야의 원로들이 모인 그런 기구가 제일 합당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의원은 일단 전쟁기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지하철 자리에 가방 하나 일단 던져놓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꼭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한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욕심 부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유한국당 그 부류에게 이 총선에 승리를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또 한 번 정봉주 의원은 희생하는 거라고 일단 봐요. 저 정봉주 의원이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네. 본인이 그 원내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것을 좀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더라고요. 네. 그 다시 한번 본인을 이런 식으로 또 태우시더라고요. 정말 정봉주 의원은 언젠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거라고 보고 정의당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한 말씀 하자면 정의당 저 싫어하지 않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정의당 싫어하지 않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비호감도라고 하는데 정의당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일부 지지하는 매니아도 선거 절대 못 이기거든요. 비호감도가 높은 거는 호감도가 아무리 높아도 비호감도가 높으면 그 선거는 져요. 근데 정의당이 너무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조국 우리 장관님 관련해서 그런 전국에서도 지원은 고사하고 정말 누가 봐도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밖에 없는 좀 비난을 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 그대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져 버린 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그 심상정 의원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광화문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저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미래 한국당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고장난 레코드판이 계속 같은 얘기만 동호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의당이 진정으로 본인들 개혁이나 국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자기들의 정치고에 걸맞는 인재를 영입해야 됩니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인재 영입이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는 정치고를 지금 상실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에 오히려 박지원 의원 정도 말씀이 얘가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더 타당한 얘기, 선거공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호남에서 싸우지만 민주 진보 진영의 대권 그 재창출, 정권 재창출 위해 싸우겠다. 그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못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선관위 등에 대한 책임론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해야 돼요. 이 비례 자유한국당류를 허가한 것 자체가 역사의 퇴행이고요. 선거제 주무부처가 선관위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실제로 민주당 등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비례정당이 만든 건 선관위 책임이 분명히 맞고요. 선관위 책임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 퇴행됐다는 점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런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지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선거나 이런 거는 일종의 명분을 걸기 나름, 프레임 잡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겠느냐. 자유한국당 등이 다시 재집권하는 걸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다 뭉쳐라. 투표장에 나와라. 그 위기감의 발로 임을 비례정당 창당의 어떤 명분으로 걸면서 그것이 그 위기감이 지역구에까지 같이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개혁 진보 세력으로서 동참을 하려고 하면서 검찰 개혁을 주구장창 외쳐왔다라든지 아무리 당은 달라도 형제 정당이라는 느낌을 좀 주었다라든지가 아니라 오직 독자 생존의 목소리.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된다 한들 민주당이 일당을 잃고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다음 정권 연장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탐대시라는 결과를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까지 범진보 연대를 주장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정의당 마음에 안 들지만 정의당에 잘해야 된다는 외침을 계속해서 해봐야 잘하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나 말씀드리죠. 그 국민주권연대에서 그 재정당이 참여해서 협의를 하자라는 틀을 좀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작년 선거법 취지에서 좀 지금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민주당을 만들므로써 손해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작년 선거법에 참여했던 사람 그 재정파들이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선거 후에는 그 해체하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진정한 시민운동의 그런 그 정신에 맞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소개하면 지금 오늘 뉴스에 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그 비례민주당 얘기가 이렇게 나왔더니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계산값이 지금 틀려졌기 때문에 이 파괴력이나 폭발력이 너무 크다라고 지금 벌써 떨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치적 행위는 우리 쪽에 유리한 구조로 지금 가려는 그 방향성을 민주당이 찾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한 상태가 왔고요. 최소한 자유한국당은 비난하면 안 되죠. 우리는 편법 온갖 개짓거리를 해도 되고 민주당은 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지들이 할 자격이 없는 거고,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미한당을 만들므로써 이번 선거제 개혁은 사실상 실패, 의미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책임은 선관위한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아직은 좀 섣부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선거에만 국한돼서 이 법이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법조인의 한 명으로서 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말대로 불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불법은 아닐 수도 있는데 법이 제정된 취지 자체를 일탈하는 탈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탈법적 행위를 국가 권력기관이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관위가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저는 궁색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합법이다,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법을 왜 만들었는데? 네. 그 자체를 일탈해버리는 이런 탈법적 행위를 선관위에서 두고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좀 부끄럽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살짝 바꾸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고민하는 거죠. 제가 새벽에 1시간 정도 무엇이 더 중요할까를 계속 고민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일단 정해졌으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직진해야지. 1시간 만에 답이 나왔습니까? 맨날 나는 이 생각만 하는데. 야한 영상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계속 방송 계속 해야 되나요? 가만히 힘들어. 저 도끼 갖고 와, 도끼. 머리야. 자, 즐겁게 갑시다. 왜냐 이게 절박할수록요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일단 방향이 정해졌으면 직진하고 가는 거지. 더 큰 명분을 저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바꾸려면요 명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명분을 방송에서 뭐라고 하지 고민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마음은 어제 정해진 거지. 우리가 말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치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